유럽 관광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유럽 전역의 여행 문화를 뒤흔들고 있어서죠. 공항에서, 명품 매장에서, 심지어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변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의 여행 방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럽의 공항들은 이들을 분석하며 안내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했고, 명품 매장들은 이들의 동선에 맞춰 매장 구조를 바꿨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셰프들조차 이들을 위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했죠.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유럽의 오랜 관광 문화를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벨몬트입니다. 42세 영국 출신 탐사보도 기자죠. 파리에 거주한 지도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 관광 산업을 주제로 취재해 왔어요. BBC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지금은 프리랜서로 독립해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제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카페에는 벌써 관광객들이 모여 있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죠. 이른 아침부터 노트북을 열고 지난주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에요. 프랑스 관광 산업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클레어? 나 소피야. 공항에 꼭 와봐야 해. 한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공항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소피는 샤를드골 공항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입니다. 50대 중반의 프랑스 여성으로 공항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저와는 파리에 처음 왔을 때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이야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소피가 이렇게 급하게 연락해 온 건 처음이라 호기심이 생겼어요. 오늘 오후 3시쯤 도착 게이트 C 앞에서 만나자. 서울에서 오는 비행기가 3편이나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 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드라마나 음악 같은 한류가 유럽에서 인기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소피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박함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샤를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열기를 피해 시원한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 여행객들의 북적거림이 느껴졌어요. 소피는 약속대로 게이트 C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클레어. 저기 봐. 지금 서울에서 온 비행기가 도착하고 있어. 소피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게이트에서 여행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달랐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여행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소피가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 특수부대 같지 않아? 한국인 관광객들은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서로 소통하며 마치 미리 짜인 계획대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면서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어. 소피의 설명을 들으며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여행객들이 서로 떨어지거나 방향을 잃는 동안 한국인 그룹은 마치 자석처럼 붙어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와서 이쪽으로 와봐. 소피를 따라 면세점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에 들어가자마자 정확히 무엇을 살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스트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휴대폰으로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건 예전에는 본 적 없는 현상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 같아요. 그래. 이 사람들은 여행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 공항도, 매장도, 심지어 다른 관광객들도 그들의 방식에 맞춰 변하기 시작했어. 소피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느낌을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패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찾아온 큰 기삿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 이걸 더 자세히 취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새로운 취재의 시작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저를 얼마나 흥미로운 여정으로 인도할지, 그리고 제 관점을 얼마나 바꿔놓을지는요. 공항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소피에게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다시 공항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죠. 취재용 노트와 카메라를 챙기고 샤를드골 공항의 도착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항공편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저는 전략적 위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행객들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과 비교하며 차이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흐트러짐 없는 이동이었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도착 후 방향을 잡기 위해 헤매거나 표지판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인 단체들은 마치 공항 지도를 완벽히 외우고 온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건 정말 놀랍네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한 한국인 가족 그룹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카카오맵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로 보이는 자녀들까지도 이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죠. 엄마, 다음 일정이 15분 뒤에 시작이에요. 면세점은 B구역으로 가야 해요. 10대로 보이는 한 소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움직였습니다. 15분 단위로 짜인 일정에 따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향한 면세점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다른 관광객들이 매장을 둘러보며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미 정확히 무엇을 살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향수는 파리 시내보다 여기가 20유로 더 싸요. 그리고 이 화장품은 지금 한국보다 15% 할인된 가격이니 여기서 사야 해요. 한 여성이 동행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철저히 분석된 쇼핑 리스트를 들고 다니며 가격부터 위치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 놓았더군요. 면세점 직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한국인 고객들이 많이 오나요? 네, 최근 몇 년간 급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가장 효율적인 고객이기도 하죠.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결정도 빠르고 시간도 절약해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매장에서는 이미 한국인 고객들의 패턴을 연구해 직원 배치와 제품 진열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공항 내 식당가로 향했어요. 거기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미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한 상태로 도착했고 주문도 빠르게 이루어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동선이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식당가를 돌아다니며 메뉴를 비교하는 동안 한국인 그룹은 마치 누군가가 미리 답사해 놓은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이동했어요. 여러 그룹을 관찰하던 중 한 중년 여성이 제 시선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탐사보도 기자인데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방식이 너무 흥미롭네요. 마치 특수부대처럼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그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유럽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서 최대한 알차게 보내려고 하죠. 짧은 인터뷰에서 김미영이라는 45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4인 가족과 함께 유럽 10일 여행 중이었어요. 저희는 출발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김미영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대별, 장소별로 완벽하게 계획된 여행 일정이 있었어요. 각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 이동수단, 예상 비용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군사 작전 같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한국에서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짧은 휴가 기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이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관찰 결과를 정리하며 제목을 적었습니다. 특수부대 같은 한국인 관광객들 효율성의 극대화. 그리고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 더 깊은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파리 시내의 명품 매장들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곳에서 옛 연인 마르코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로 향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프랑스의 유명 럭셔리 브랜드 매장이었어요. 이 매장을 선택한 데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곳의 매니저가 바로 마르코, 제 옛 연인이었기 때문이죠. 5년 전 우리는 서로 다른 커리어 목표로 인해 헤어졌습니다.
그는 럭셔리 패션 업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저는 기자의 삶을 택했어요. 매장 안은 꽤 붐비고 있었고 한 구석에서는 한국인 고객들로 보이는 그룹이 활발하게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고객들과 달리 정확히 어떤 제품을 볼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한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클레어? 돌아보니 마르코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갈색 눈동자와 부드러운 미소는 여전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마르코, 오랜만이네요. 타이밍이 좋네. 내 사무실로 올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매장 뒤편이 사무실로 들어서자 벽에는 매출 그래프와 고객 분석 차트가 걸려 있었어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고객 전략이라는 제목의 차트였죠. 이젠 매장 운영 방식이 한국인 고객들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 마르코는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5년 전 야망에 찬 청년이 이제는 성공한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가격을 비교하고 계획해 온다고. 창문을 통해 매장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하며 가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르코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인 고객들을 위한 전략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 고용부터 매장 레이아웃 변경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패턴에 맞춰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과 헤어짐의 순간까지. 마르코는 제 생각을 눈치챈 듯 했어요. 괜찮아? 네, 그냥 잠시 과거가 떠올랐어요. 빠르게 주제를 다시 취재로 돌렸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취재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한국인 고객들이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나요? 절대적으로. 지난 2년간 우리 매장 매출의 30%가 한국인 고객들에게서 나왔어. 계속해서 매장을 둘러보며 마르코는 더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상품 설명,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제품들, 심지어 한국의 명절 기간에 맞춘 특별 프로모션까지 있었어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마르코는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르코와의 만남은 취재 목적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재회일까요? 저는 취재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에요. 지금은 취재에 집중하고 싶어요. 마르코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다음 행선지를 생각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 안드레아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매장을 나서는 순간 마르코와의 재회가 단순한 인터뷰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파리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이 도시는 항상 낭만적인 기억과 아픔을 동시에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져온 변화라는 더 큰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택시에 올라타며 안드레아의 레스토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마르코에게서 들은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쇼핑 패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럭셔리 매장의 운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트라디시옹을 향했습니다. 이곳의 수석 셰프 안드레아는 제가 예전에 고급 호텔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인물이에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프랑스 요리계의 거장이죠. 직원 입구를 통해 들어가니 익숙한 주방의 소리와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칼 질소리, 끓는 스톡의 향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안드레아가 주방에서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55세의 이 셰프는 여전히 위험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점심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내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 사무실 벽에는 수상 기록과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셰프들과 찍은 최근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국 셰프들과 교류가 많은가 봐요? 최근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 그들의 발효 기술이 독특하거든. 안드레아의 표정은 한국 요리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생기가 돌았어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모험가처럼 열정이 넘쳤습니다. 처음엔 한국인 손님들이 고추장을 넣는 걸 보고 경악했지. 안드레아는 그때를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행동에 분노했을 셰프가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그들은 내 요리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했어.
안드레아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고추장이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순수성을 중시하던 셰프가 이런 변화를 보이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는 직접 실험 중인 다양한 발효 소스도 보여주었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고추장을 연구하고 있어. 프랑스 전통 소스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실험 중이지. 안드레아의 안내로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셰프들이 점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드레아는 한 요리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새로운 메뉴야. 마그레 드카나르 아라 코레엔. 프랑스식 오리 가슴살에 한국식 발효 소스를 곁들인 요리지. 완벽하게 구운 오리 가슴살 위에 붉은색 소스가 얹어져 있었어요. 비주얼은 우아한 프랑스 요리였지만 향은 분명 색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듯한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프랑스 주방의 향과는 완전히 다른 풍미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주방 직원들이 반발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이 새로운 맛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지. 안드레아의 얼굴에서는 진정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모험가처럼 보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프랑스 손님들도 이제 고추장 소스 추가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는 거야. 그의 말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리는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통해 발전한다는 것이었죠. 안드레아는 자신의 시각이 넓어졌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나에게 전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 전통이란 계속 발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잠시 후 점심 서비스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저에게 오늘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유럽 요식업계를 직접 경험할 기회였으니까요. 식사 중에도 관찰은 계속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은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로 가득 찼고 한국인 고객들의 테이블은 쉽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고 때로는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현지인들도 한국인 고객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제 음식 사진을 찍고 소스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안드레아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험 중인 한국식 발효 소스 샘플을 선물로 주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파리의 쇼핑뿐만 아니라 미식 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다음 취재지를 향해 걸으며 지금까지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공항, 명품 매장, 그리고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은 파리의 모든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들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의 여행 방식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파리의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공항, 명품 매장, 레스토랑에서의 관찰이 가득했어요. 모두 한국인 관광객들의 특별함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여전히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여행 계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죠. 공항에서 만났던 김미영 씨에게 연락해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녀는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김미영 씨는 이미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딸 수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쪽이 우리 딸이에요. 영어 전공이라 통역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김미영 씨는 제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었어요. 마치 프로젝트 관리 도구 같았습니다. 각 날짜별,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계획된 일정이 있었죠. 관광지마다 방문 시간, 체류 시간, 이동 수단, 예상 비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날씨 예보와 대체 계획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건 가족여행 공유 문서예요. 출발 3개월 전부터 준비했죠. 김미영 씨는 문서의 여러 탭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행 경비 탭에는 모든 예상 지출이 정리되어 있었고 환율 변동까지 고려한 예산 관리 시스템이 있었어요. 남편은 경비 담당, 큰아이는 맛집 리서치, 작은아이는 교통편 검색, 저는 일정 조율을 맡았어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여행 준비가 여행만큼 중요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여행자들의 경험을 참고하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비상상황 대비 플랜 B 탭이었어요. 지하철 파업, 박물관 휴관, 기상 변화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대체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는 정말 드문데요. 모든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한국에서는 여행 시간이 귀중하거든요. 연차가 많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해요. 김미영 씨의 설명은 제가 관찰한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프로젝트였던 거죠. 태블릿에는 쇼핑 전략 탭도 있었어요. 이건 쇼핑 계획이에요. 각 브랜드별로 파리, 밀라노, 서울의 가격을 비교해 놓았죠. 환율, 세금 환급까지 고려했어요. 그녀의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데이터 분석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준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효율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방식이 유럽 관광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김미영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프랑스 매장들은 한국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가고 저희도 현지 상황에 맞게 계획을 조정하고요. 수진이 보충했습니다. 요즘은 파리의 여러 장소에서 한국어 안내판을 볼 수 있어요. 대형 매장에는 한국인 직원들도 있고요. 이 대화를 통해 저는 흥미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한 형태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유럽을 경험하고 유럽 역시 그들에게 맞춰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을 나오면서 제 시각도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관광객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행동 뒤에 정교한 계획과 철학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들의 여행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최적화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은 철저한 계획된 프로젝트. 다음으로는 이 모든 정보가 공항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소피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CCTV 관제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한국인 관광객들의 움직임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샤를드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항 시스템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소피는 공항 직원 출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눈을 반짝였어요. 소피의 안내로 일반 승객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공항 내부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CCTV 관제실이 나타났어요. 방 안에는 직원들이 대형 스크린과 모니터 앞에 앉아 공항 각 구역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저를 주임 관제사인 필립에게 소개했어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필립은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건 터미널 2층의 실시간 영상입니다. 서울에서 온 승객들이 입국장을 통과하고 있죠. 화면에는 공항 터미널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필립은 키보드를 조작해 한국인 관광객 그룹의 이동을 보여주었어요. 일반 관광객들은 무작위로 움직이며 헤매는 반면 한국인 그룹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동선은 거의 직선에 가까웠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어요. 필립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히트맵으로 표시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일반 관광객들의, 이건 한국인 관광객들의 히트맵입니다. 두 화면을 비교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보였어요. 일반 관광객들의 히트맵은 불규칙한 패턴이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의 히트맵은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잡한 구역을 효과적으로 피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놀랍네요. 마치 최적 경로를 미리 계산해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공항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요. 필립은 이동 패턴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왜 다르게 움직이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들의 경로가 실제로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소피가 덧붙였습니다. 공항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패턴을 연구해서 안내 표지판 위치와 대기 공간을 재배치했어. 필립은 새로운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실시간 혼잡도를 표시하고 가장 빠른 경로를 제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명백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앱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코로나 이후 관광이 재개되면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급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현상으로만 여겼죠. 데이터가 쌓이면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필립은 면세점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효율적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면세점도 변화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구매할 품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매장은 인기 브랜드를 눈에 띄는 위치에 재배치했죠. 소피는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이 휴식 공간은 원래 없었어. 한국인들이 자주 모이던 곳이라 새로 만든 거야. 와이파이도 강화하고 충전 스테이션도 추가했지. 그 공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기 시간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팔립은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점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도 한국인들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CCTV 화면을 보니 유럽인과 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인들과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스마트폰으로 경로를 찾고 있었어요. 이 모든 내용을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관광객들로 여겨졌던 한국인들의 행동이 이제는 공항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문화적 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관제실을 나오며 저는 이 현상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워케이션이라는 트렌드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중에도 이를 병행하는 방식이 파리의 카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파리의 아침 저는 생제르맹 대 프레 지구의 유명한 카페 드플로르를 찾았습니다. 해밍웨이와 사르트르 같은 문학가들이 즐겨 찾던 역사적인 장소죠. 카페는 이미 관광객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창가에 자리 잡은 한국인 그룹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노트북과 태블릿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진지하게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죠. 호기심이 생겨 그들 중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기자 클레어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박지연이라는 이름의 IT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저는 휴가 중이지만 동시에 업무도 처리하고 있어요. 이걸 워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일과 휴가의 합성어죠. 시간 관리가 핵심이에요. 한국과 프랑스의 시차를 활용합니다. 오전에는 파리를 관광하고 오후부터는 한국 동료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일해요. 그녀의 스케줄표를 보니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관광,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는 업무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그녀의 동료들도 있었어요. 한 사람은 줌 회의 중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카페에서 이렇게 일하는 건 파리 문화와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카페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요즘 우리 카페가 한국인의 사무실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좋은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머물면서 음료를 계속 주문하니까요.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다른 카페들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카페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카페 리터레르에서 소유주인 앙투안을 만났습니다. 우리 카페는 전통적으로 문학 애호가들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노트북을 사용하는 한국인 고객들이 많아졌죠. 앙투안은 카페 한쪽에 작은 워크스페이스 구역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충전기와 와이파이를 강화한 공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김도연이라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문화는 서구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어요. 워케이션은 두 가지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전에 촬영한 파리의 건축물들이 오후에는 디자인 프로젝트의 영감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저녁이 되자 낮에 일하던 한국인들이 노트북을 접고 파리의 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인생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프로페셔널, 밤에는 관광객으로 말이죠. 제 노트북을 꺼내며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워케이션이라는 이 현상은 단순히 한국인들의 독특한 여행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출현을 의미했어요. 카페 창밖으로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모습이 파리의 밤하늘 아래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져온 변화도 이제 파리의 새로운 풍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찰의 결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파트의 작업실에 앉아 수집한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최종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명품 매장, 레스토랑, 한국인 가족의 여행 계획표, 그리고 파리 카페에서의 워케이션 현상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편집장인 마이클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어때, 클레어? 파리에서의 취재는 어땠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 트렌드에 관한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효율적인 여행 방식, 그들이 공항과 매장, 레스토랑, 카페 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클레어, 네가 발견한 건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어. 마이클의 말은 제가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여주는 여행 방식은 미래의 여행 방식을 선도하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마이클이 나간 후 저는 다시 지필에 몰두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관광객들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의 선구자로 보였습니다. 공항과 매장, 레스토랑, 카페들이 어떻게 그들의 방식에 적응하고 있는지, 심지어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도 그들의 효율적인 여행 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사진들과 공항의 히트맵 자료, 인터뷰 녹취록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안드레아가 선물해준 한국식 발효 소스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전 세계적인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안드레아의 프랑스 요리에 한국 소스가 더해져 새로운 맛이 탄생한 것처럼 여행의 방식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결론 부분을 작성하며 이 변화가 단지 파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런던, 로마, 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관광업계는 한국인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감 직전에 기사를 마무리하고 편집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상한 한국인 관광객들 유럽 관광산업을 혁신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어요. 제출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한 것이에요. 컴퓨터를 켜고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는 김미영 씨가 보여준 것처럼 저도 엑셀 파일을 열어 여행 계획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방문할 장소, 만날 사람들, 취재할 주제까지 리스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저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시였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유럽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유럽의 관광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끝에 덧붙였어요. 이제 관광업계는 한국인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그 중 하나가 되어 다음 취재지인 서울로 향한다. 티켓을 결제하고 확인 이메일을 받으며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후속 취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여행 문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여정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 교류가 앞으로 관광산업을 어떻게 더 변화시킬지 저는 그 과정을 계속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감동 나누기 사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